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굉장히 밝아 보여요. 금요일이라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은 역시 이렇게 좀 활짝 즐거운 마음으로 좀 뭔가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뉴욕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좀 가져갔습니다. 저희 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좀 장이 항상 이렇게 커플링돼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융주도 좀 활짝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 섹터별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맵을 살펴보셔도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장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소식에 뭔가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크게 하락했던 모든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3%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상단에 이어지는 바 차트들, 섹터들을 살펴보시면요. 산업과 부동산 그리고 금융주와 기초소재까지 평균 2%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간밤에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주간의 낙폭을 채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한 주간으로는 전 섹터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틸리티가 가장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순환재는 평균 4%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흐름까지 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미국에 계신 분들 혹은 일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장 연구소 또 되게 애청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또 특별히 또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선물을 좀 많이 주고받잖아요. 장유진 캐스터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혹시 말씀드리면 주시나요? 네,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받고 싶은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사실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패턴은 그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최근에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관련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다 보면은 실적도 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을 예측해 보면서 또 어느 곳에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가 좀 나올 텐데요. 우선은 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로 국제 유가 소식에 이어서 에너지 관련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에너지 관련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 지금 김기성 앵커께서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우선 전반적으로 초록불 싱그럽게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은 섹터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우선 에너지 대장주들 살펴보시면 엑슨모빌과 쉐브론 나란히 2%대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내년 1월에도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을 유지한다. 이 증산 규모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워낙 국제 유가 최근에 좀 하락폭이 크기도 했고 그랬죠.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2% 가까이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가져가는 등 최근에 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유가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에너지 섹터는 간밤에는 오름세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는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또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변동성이 큰 만큼 생각보다 수익을 좀 하루하루 정말 일희일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정적으로 묻어두고 싶은 그런 종목을 찾으신다 그러면 에너지 섹터보다는 다른 쪽에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섹터부터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섹터 아무래도 금융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조했던 금융 섹터가 전반적으로 모두 함께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지금 간밤에 나온 이슈들 살펴보시면 연준이 계속해서 테이퍼링 가속화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 특히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이 내년 1분기에 종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리고 간밤에 채권 시장은 좀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지만
1.5선을 넘지는 못했고요. 반면 3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사실 전일장의 타격이 가장 컸기 때문에 미 정부의 어떤 방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봉쇄 조치 대신 백신 접종 의무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어쨌든 같이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금융주들 함께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주요 은행주들 살펴보시면요. 우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대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웰스파고가 가장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3%를 넘기는 강세를 보였고요. 현재 지금 주요 은행주들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3.78% 오르면서 9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주 중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살펴보시면요. 네, 2.94%, 3% 가까이 오르면서 38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어떤 주요 금융주보다도 크레딧 서비스가 좀 더 강하게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페이팔을 살펴보시면요. 페이팔이 4% 넘는 오름세 속에 18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를 지내고 나서 그간에 좀 어떤 소비 패턴들이 있었는지 그런 결과 데이터가 조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 연휴 기간 동안에 Buy Now, Pay Later 이 좀 결제 서비스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레딧 서비스가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비자랑 마스터카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카드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우스갯소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마스터카드가 연말돼서 좀 이렇게 오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또 빨간불 켰다가 녹색불을 켰다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비자와 마스터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크레딧 서비스 섹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최근에 저희가 짚어드린 거를 좀 자주 눈여겨보셨다면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섹터 중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웰스파고가 가장 좋은 흐름을 항상 가져갔던 거를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언제쯤 진입 시점을 가져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우선 크로거가 실적 발표를 개장 전에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11% 네. 넘게 탄력받으면서 44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일부 더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나 봐요. 맞습니다. 우선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크로거의 매출 312억 달러 선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를 뛰어넘는 318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하면서 크로거의 투자자들 조금 환호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탄력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반면 달러 제너럴은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현재는 소폭의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매출은 우선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 3% 넘게 탄력을 잃었습니다. 21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시간의 마켓에서도 조금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연구소를 준비할 때만 해도 네. 하락폭을 더하고 있었는데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 울타뷰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울타뷰티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소비순환 sek터에 속해 있는 소비재 기업인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흐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억 8,423만 달러다라고 보고를 해왔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80%나 증가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출이 19억 달러를 넘기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울타뷰티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뷰티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테슬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전일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주는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84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테슬라에서는 그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흑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USTR에도 소송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관계 속에서
있는데요. 이런 중국에서만 좀 크게 나오게 생산할 되는, 수 있는 네.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테슬라의 이 관세 면제 요청에 뭔가 중국 당국에서 수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향후 개선되는 여지가 있다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의 흑연 관세 면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이슈는 저희 장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테마가 하나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연 관련주 이렇게 바로 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연 관련주에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이어서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요? 네, 사실 테슬라에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네, 어떤 가져왔는데요. 주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그냥 또 재밌는 이슈인가요? 소식입니다. 네, 함께 전해드려 주시죠. 금요일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네. 애플을 좀 비아냥대면서 $50, 우리 돈으로는 6만 원 상당의 네. 호루라기를 좀 선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게 애플이 지난 네. 10월에 전자제품 액정 닦기용 1000을 네. 장당 2만 원에 판매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도 프리미엄 제품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장난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스테인리스 이런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제품의 이름은 사이버 휘슬로 알려졌는데 네. 별 성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품의 분류는 뭐 의료용 기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현재 모든 수량이 품절됐다는 점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일론 머스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오너 리스크 하면 일론 머스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 생각납니다. 알체라 대표님 생각나시는데 국내 증시에서 알체라 잊지 못할 종목이죠. 네, 테슬라에 이어서 또 살펴볼 주가 GM과 포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는 함께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너럴 모터스가 가장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실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포드와 비교하는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우선 EV 쉐보레 볼트의 생산 중단을 1월 말까지 연장한다라고 보고를 해왔는데요. 반면 울프 리서치는 자동차주 중에서는 포드보다 제너럴 모터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크루즈 부문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부문이라 함은 저희 장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좀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11월에 전기보트 제조사인 퓨어 워터크래프트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전기모터 보트에 사용됐던 기술을 자동차에도 접목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좀 본격적인 움직임을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울프 리서치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는 5% 넘게 탄력받으며 6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동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포드에도 소식이 좀 있네요. 네, 포드는 우선 간밤에는 1%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19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울프 리서치가 아까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를 좀 비교를 했는데 투자 의견은 하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을 했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은 기존에는 시장 수익 상회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을 좀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에는 1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이번에는 22달러로 상향하면서 향후 상승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드에 대해서는 연초 대비 130%나 주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향후의 상승 여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포드의 소식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볼 섹터가 있다면요, 바로 소비 관련, 소비재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비재의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지금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아마존 소폭의 내림세, 그리고 뭐 이베이와 애쉬까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애쉬가 지금 하락폭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3% 넘게 탄력을 잃으면서 249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매서운 투자 의견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UBS가 애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도를 내놨습니다. 오. 네, 투자자의 기대감이 좀 과도하고 밸류에이션이
수준이 현재 높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215달러를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엣지가 UBS에 뭘 잘못했을까요? 네, 보통은 중립 의견을 많이 주는데 매도 의견을 줬네요. 네, 엣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엣지의 주가, 관련 주가 내용들 함께 계속해서 좀 관련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관련 섹터 지켜볼 만한 게 있다면 나이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나이키를 비롯해서 의류 잡화주의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뭐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연말은 좀 쇼핑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의류와 신발 가격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저희가 10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를 되짚어 보시면 6.2% 상승하면서 최대 상승폭을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할인 판매가 좀 감소를 했고 어떤 대놓고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보다는 일부 제품에서 소재나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이건 신제품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발 가격 같은 경우도 1년 새에 26%나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뭐 나이키의 반바지 같은 경우도 30달러짜리가 최근에는 40달러에 팔린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의류 잡화가 가격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나이키가 2% 가까이 오르면서 1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류 소매 업체의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요.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어페럴 리테일 섹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TJX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역시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GPS라는 티커를 가진 갭도 뭐 나이키와 비슷하게 캐주얼 의류를 팔고 있죠. 갭도 함께 2%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어페럴 매뉴팩처링 섹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만나보시면요. 아래에 있는 RL이라는 티커를 가진 랄프 로렌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랄프 로렌이 2% 넘게 오르면서 119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로 치면은 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오다노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입으셨었죠. 맞습니다. 갭의 또 주가에 이어서 또 약간 럭셔리한 랄프 로렌의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어페럴 쪽 저는 사실 어제 인스타그램을 막 보다가 정말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나이키 뭐 관련한 신발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400만 원짜리 그런 주가를 형성한 나이키 신발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이키 좀 사놓고 쟁여놓을 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댓글이 담긴 걸 봤는데 이렇게 좀 재테크를 신발 테크로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현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선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주식으로 하고 계신지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장연구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페럴에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볼 바로 종목 HD 홈디포네요. 홈디포도 지금 함께 상승불 켜내면서 소비재 전반적으로 뭐 아마존과 애쉬를 제외하고는 함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사실 소비순환재 섹터를 끌어올린 데에는 리오프닝주의 역할도 컸는데요. 전일장에서 거의 7%대의 내림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저희가 어제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낙폭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4% 넘게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고요. MGM 리조트 같은 경우는 7% 넘게 그리고 시전은 8%대 이렇게 강하게 상승불을 켜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행사주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하셔서 여행사주를 살펴보시면요. 우선 익스피디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나와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또 UBS입니다. 이번에도 UBS가 여행 시장에서의 수혜는 전망이 되지만 향후에 익스피디아가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조금 불분명하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3달러 선을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익스피디아는 3%대의 상승불 속에 정규장 거래를 16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한국과는 약간 문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오프닝주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생겨났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리오프닝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성향, 투자 성향을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저희가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두 번째 감염자 뉴욕으로 찍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신 뉴욕을 찍고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의 공포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동성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다음 주 월요일장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리오프닝 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헬스케어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히려 좀 빠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바 차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헬스케어가 가장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평균 0.5% 정도의 소폭의 오름세만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백신주가 좀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 컸습니다.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미크론을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전에 상승폭이 너무 컸던 탓인지 좀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 가까이 내리면서 301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화이자도 살펴볼 텐데요. 화이자 역시 3% 내림세 속에 53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화이자는 사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해마다 백신을 충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독감 백신처럼. 맞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는 부스터샷을 이제는 3차 접종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죠. 어떤 추가적인 그리고 선택적인 접종이 아니라 필수 접종인 것처럼 얘기되는 추세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백신주의 추이도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바백스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규장에서 15% 넘게 탄력을 잃으면서 1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지만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바백스 관련 추이까지 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장 또 녹색불을 좀 잘 켜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엔비디아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홀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좀 최근의 상승세 속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거의 장 마감 즈음에 좀 새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FTC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퀄컴이나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너무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라면서 좀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조금 반박하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산업 섹터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고 또한 ARM 인수를 통해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앞으로 어필하겠다. 계속해서 인식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엔비디아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3분으로 지나고 있는데 동시효과 시작이 됐죠.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장유진 캐스터 만약에 제가 미국 뉴욕 증시 중에서 하나의 종목을 골라서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혹시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요? 네. 제가 사실 디즈니를 좀 어린 저도 마음에 원픽 디즈니예요, 사실. 네. 디즈니 함께 살펴보죠. 사실 디즈니가 최근에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도 국내 관련주도 좀 지지부진했고요. 최근에 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디즈니가 어떤 변화를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콘텐츠 예산도 굉장히 크게 좀 책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신임 이사장으로 수잔 아놀드라는 인물을 선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임원진이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디즈니가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디즈니는 간밤에 3%대 탄력받으면서 147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